갑자기 허리하고 골반 쪽이 아프더라고요. 평상시 허리가 조금 안 좋은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느니 하고 지네들가 허리가 아프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았습니다. 검사를 받아보니 강직석 척추임이라는 폐기부엔 진단을 받았습니다. 생전 듣도 보도 뭐한 그런 걸 받아서 현재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병원에서 주는 약을 먹고 평상시 운동을 잘 해야 된다고 해서 이 병은 앞으로 오그라지는 병입니다. 90도로. 나름대로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생활하면서 수년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시 또 허리하고 골반 쪽이 또 아픈 거예요. 강직성 척추병 때문에 그러겠지 생각하고 나의 무지 속에서 병원을 빨리 갔어야 되는데 뭐 파스, 소염진통제, 마사지, 기타 등등 뭐 심하게 아플 때는 또 술을 좋아해서 술을 자주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고 한 날은 술 기운 따면서 그런지 아픈 줄도 모르고 그렇게 생활해 왔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너무 아파서 병원에 이제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전체부터 안 진단을 못 받고 강직성 척추염 그쪽으로만 관련해서 약을 처방을 받고 그렇게 또 지내왔습니다. 수개월이 또 지났는데 점점 아프니까 거기서 이제 종합적인 검사를 하자고 하여 검사를 받고 나니 뭐가 좀 안 좋은 부분이 나타난 거예요. 뭐 조직 검사로부터 시작해가 이것저것 다 받아보니 전립선 암 뼈로 시커멓게 전이가 돼서 뭐 수술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하늘이 캄캄하더군요. 제 아내 보기도 미안하고 절망감이 들더라고요. 사실 뭐 할 수 있는 거는 뭐 아무것도 없고 병원에서 주는 약을 복용하면서 뭐 꾸준히 좀 걸어 다녔습니다. 제일 처음에 맨발 이거를 몰라서 우리 집 기점으로 해서 산수동 친수공원 기점으로 하여 하루는 마주 쪽으로 그 다음날은 담양 관방제림 쪽으로 계속 신발을 신고 걸어 다녔습니다.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냥 가까운 중해공원에 가면 편백나무가 있다 해요. 하루는 여기로 왔습니다. 맨발 운동에 대해서 걷기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좀 반신반의했습니다. 네, 그날은 집에 돌아와서 박동창 회장님이 누구신가 검색을 하고 이것저것 자료를 다 보고 하니까 치유 사례들도 많이 나오고 뭐 그렇더라고요. 뭐 미쳐봤자 본전인데 싶어서 그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걷기 시작하고 한 3개월인가 한 2개월 후에 3개월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는데 검사 결과에서 PSA 500 이상 나왔던 수치가 많이 떨어져 갖고 100 단위로 떨어지더라고요. 아,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 건가? 100이라는 수치도 어마어마한 수치니까요. 그래도 저 나름대로는 500 넘어가던 수치가 그렇게 떨어지고 빽 시커멓게 전이됐던 부분도 어느 정도 조금 밝아진 게도 보이고 이러는 더 열심히 걸었습니다. 3개월 후 다시 가서 이것저것 검사를 다시 또 했습니다. 3개월 후에. 하니까 0.53이라는 PS 수치가 뚝 떨어진 거예요. 아유, 박수 한번 칩시다. 아이고, 진짜. 담당 의사인 교수도 놀라고 저도 엄청나게 이러고 우리 저 사람한테도 너무 고맙더라고요.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약 먹고 항암 주사, 항암약 그런 건 꾸준히 먹으면서 그 약이 부작용이 굉장히 많은데 한 일이 도우셨는지 나한테는 부작용이 하나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발 걷기를 더 열심히 했습니다. 어떤 때는 또 뭐 1박 2일 정도로 해갖고 또 바닷가 모래 걷기도 열심히 다녔고요. 그 결과 3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하니 0.432로 또 떨어진 거예요. 담당 의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교수님이. 아, 이게 진짜 효과가 있구나. 내가 열심히 노래한 것도 있겠지만은 삼박자가 다 맞은 것 같고 의사를 잘 만났고 제가 열심히 노력도 했고 우리 아내가 고생 많이 했고 그 외에 또 주변 분들 이제 잘 만나서 이렇게 운동 열심히 한 것 같고 작년 10월 달부터는 병원에서만 처방되는
마약성 진통제 그걸 안 먹으면 하루도 안 됐습니다. 그 약을 먹으면 여러분도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통증이 바로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 약을 계속 복용하면 안 되니 그 약도 작년 10월 달부터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크게 아픈 거는 하나도 못 느낍니다. 못 느끼고 하여튼 암은 이길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서 우리 맨발 북구 회원님들한테 좋은 소식이 있으면 다음에 또 이렇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두서없이 왔다 갔다 했는데 경청해 주신다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말기에 말기이시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정말 희망의 증거가 되셨습니다. 곁에 또 사모님이 얼마나 옆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지 정말 옆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정말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힘내주세요.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지금 57년생이라 68살이거든요. 근데 제가 18살 때 병이 생겼어요. 근데 무슨 병이냐면, 제일 처음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갈 12월 달인데, 그래가지고 집에서 귀신 들렸다고, 잠이 안 온다고, 불면증이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불면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 병을 알았어요. 조우울증. 조증은 그 기분이 팍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잠을 4시간만 자도 막 힘이 넘쳐요. 그래가지고 밥을 안 먹어도 막 힘이 넘쳐요. 마약 먹은 것처럼 막 힘이 넘쳐요. 그런 증상이고 한두 달이 이제 걸리거든요. 그 잠 안 오는 시기가 불면증이. 그러면은 바로 그냥 팍 떨어져가지고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우울해져요. 완전히 번아웃 돼가지고 저기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그리고 무기력해지고 맨발걷기를 만난 것은 10월 31일부터 맨발걷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근데 그날 너무나 잠이 오는 거예요. 12시까지 막 잠이 안 와가지고 2시간씩 누워있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잠이 겨우 들고 그랬는데 그날부터 잠이 와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1시간 딱 했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잠 온 것이 매력을 느껴가지고 제가 계속 한 거예요. 하루도 안 쉬고. 제가 왜 이렇게 하게 됐냐면 여기 보니까 나 혼자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573명이 그냥 맨발걷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그 전에는 전혀 맨발걷기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하고 계시고 맹세를 했어요. 제 자신. 그래가지고 의사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선생님 제가 맨발걷기를 하는데 잠이 너무너무 잘 와가지고 약 먹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랬더만 선생님이 리튬을 먹으래요. 리튬. 하루에 300ml를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먹거나 아니면 2알을 그냥 한꺼번에 먹거나 그러래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한 달 만에 갔었어요. 그 약을 받으러. 그랬는데 이제 2달 만에 오라가더라고요. 이제 좀 이제 좋아지니까 불면증이 없어지니까 불면증을 이제 없애고 완전히 잠이 잘 와요. 아무튼 그리고 잠이 잘 오니까 삶이 즐거워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몇 시에 자냐면 8시 아니면 9시에 자요. 그렇게 잠이 잘 와요. 막 밥 먹고 있는데 잠 온다 그런 일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맨발걷기에 완전히 빠진 거예요. 네가 살아야 하니까. 네가 조울증에서 예방되고 남은 여생 육신도 아픈데 정신까지 온전하지 못하면 어떠겠어요? 그래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저 자신하고 맹세를 했어요. 나는 꼭 승리해야 해. 그러면서 막 내 자신을 얼마나 다두면서 그 추운데 눈 이렇게 쌓이고 바람 불고 비 오고 할 때도 우산 쓰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감기가 안 걸려요. 제가 나섰기 때문에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삶 자체가 즐거워요. 그리고 걱정이 없어요. 옛날에 잠 못 잘 때는 이러다 내가 또 조울증 걸리면 어쩌나 그렇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제일 저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분은 우리 남편이에요. 우울증 걸리면 완전히 남편이 다 밥 같은 거 차려서 주고 그럴 정도였어요. 하기가 싫어요. 만사가 귀찮아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일은 나가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힘이 있으니까 막 피곤하지가 안 하니까 그렇게 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먹는 것도 지금 정말 좋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 행복하다고 오시면서 떡하고 차하고 다 갖고 오셨어요. 얼마나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십시오. 네. 일선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했었는데 저는 발병하고 오늘까지 14개월째입니다. 15개월째. 작년 재작년에 종합검진을 받으면서
PSA 53이라는 숫자를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막 뭐라 하더라고요. 여지껏 뭐 했냐고, 빨리 금동을 하라고. 그래서 이제 전대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다음에 벌써 3기 후반, 조직검사 결과 3기 후반이 나오더라고요. 작년 3월 28일 날 제가 수술을 했습니다. 방사선을 29번을 했어요. 29번을 할 때 PSA가 47. 저는 이제 다른 데는 안 가고 여기서만 지금 계속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어쩐 3월 6일 날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다른 약도 안 먹었거든요. 다른 약도 안 먹고 여기서 맨발 걷기만 했는데 0.03이 나오더라고요. 약도 없어요, 저희들은.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맨발 걷기를 하다 보니까 아주 좋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가깝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속 맨발 걷기를 권해드리랍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너무 옆에서 보기도 좋습니다. 좋아지니까. 그날 0.03 하셔갖고 막 오셔가지고 흥분해 가셔가지고 와, 꿈이나 생시할 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옆에 있는 저로서도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 박동창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 광주 한의사협회 안수기 협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심재택 전 광주과학고 교장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이제 그 맨발길을 하면서 신통방통하게 느꼈던 거, 제가 한 9년간 이 눈에서 파리가 날아다녀요. 파리가.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그 안과 의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파리 한 2마리 나눠버렸다. 그러면서 이건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파리하고 같이 보세요. 놀다 보면 괜찮을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비문증을 한 9년간 정도 앓고 있었는데, 맨발 걷기 한 2주 만에, 파리들이 다 사라졌어요. 신기하다. 그래, 야, 참 이거 신기하다. 그렇게 해서 제일 처음에 이제 그 비문증을 제가 치료하게 된 것이고, 그때 또 그 변비가 와가지고 굉장히 화장실에서 낑낑대도 잘 변을 보지 못했는데, 맨발 걷기를 시작한 지 한 일주일 되니까요, 가래떡 빠지듯이 이렇게 내니 막 쭉쭉 빠지고, 이야, 그 얼마나 신기하고 기분이 통쾌했는지, 이야, 이거 참 신기하다. 그래서 더 호기심을 갖고 이제 맨발 걷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무릎 아픔. 무릎이 아파서 한 4년간 고생을 했는데, 이 맨발 걷기를 한 후에 한 20여일 만에 무릎의 통증이 싹 사라졌어요. 전혀 아프지 않고 그 내리막길을 가거나 계단을 내려가거나 이래도 전혀 그 무릎에 통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아내한테 당신은 어때? 그러니까 나도 안 아픈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둘이가 그 무릎이 한 20일 만에 치료가 되는 아주 신통방통한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서울에 연수를 받으러 갔다가 남산 밑에서 이제 그 연수를 등록해놓고 이제 조깅을 하려고 이제 전국에 있는 친구와 함께 조깅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운전할 잘하는 자가용 운전수가 인도까지 차를 돌진시켜가지고 저를 뒤에서 박았습니다. 한 9m, 10m 나와서 제가 떨어지면서 뇌를 다치고 허리를 다쳤어요. 그 뒤로 이제 허리 통증이 1년에 한두 번 계속 되던 허리 통증이 아주 계속 심했어요. 제 아내가 고생 많이 했죠. 막 꾹꾹 기어다면서 변을 잘 먹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무릎 뒤 통증이 사라지면서 허리 통증도 함께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한 53년간 불면증을 아주 심히 앓았습니다.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제 아내가 불만이 뭐냐면 같이 잠을 썼는데 불 켜고 책 보고 있든지 아니면 밖에 나가서 있든지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불면증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이 고통을 잘 몰라요. 모르는 사람, 이런 불면증 안 겪어본 사람, 그 시간에 책 보지 그래. 그 시간에 뭐 하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불면증 아는 사람들은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누워있어도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고, 이런 그 불면증이 이제 새벽에 한 2시나 3시나 겨우 잠을 잤다가 또 한 2-3시간 자면 바로 또 잠이 깨는 그런 불면증을 앓게 됐는데, 맨발 걷기 2개월 후에 죽잠을 잤습니다. 죽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는 숙면이라고 그러는데 제 아내가 그 표현을 죽잠이라고 했어요. 죽잠은 꿈도 꾸지 않고 죽은 듯이 잠을 깊이 잤습니다. 이야, 그 불면증을 2개월 만에 치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12년간 또 뭐가 있었냐면 꽃가루 알레르기 비염입니다. 독일에서 한 5년 동안 근무했는데 독일 동포들이 제일 많이 앓고 있는 병이 꽃가루 알레르기입니다. 독일에는 베란다에도 많은 꽃들을 걸어놓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꽃가루 알레르기를 앓는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심원장님도 한 5년 살아보시오 그러면 심원장님도 같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안 걸렸어요. 그런데 돌아와가지고 한 2010년, 그러니까 5년이 지난 다음이죠. 다음에 꽃이 피는 5월달에 되면 기침이 코록코록 나와요. 그 정도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2-3년이 더 지나니까 심한 기침을 하면서 콧물이 쭉 이렇게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해야 되는데 이 콧물 때문에 식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하다가 튀어나와서 막 코 막 다시 단소하고 또 들어가서 하다가 또 코 나오면 또 휴지를 닦고 이랬는데 이 알레르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꽃이 그렇게 많이 피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침만 하지 않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7년도에 제가 1월 달에 서울 모 병원에 가서 전립선 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전립선 암 수술을 해가지고 뭐 수술이 잘 됐다고 그랬는데 그 뒤로부터 이제 무슨 후유증이 나왔냐면 소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침을 하거나 또 아랫배에 힘이 주어지는 일이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할 때마다 소변이 지금지금 나와요. 그래서 기저귀를 차고 학교로 출근하고 가방 속에는 2-3개의 팬티를 여분을 더 가지고 출근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세월이 한 2년 지나고 그 다음부터 한 5-6년간은 남성 위생 패드라는 게 있습니다. 남성 위생 패드라고 주걱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소변을 거기에 보도록 이제 이렇게 차고 다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학교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또 5-6년간은 이제 좀 괜찮은데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웃거나 뭐 기침을 하거나 이러면 또 소변이 나오기 때문에 위생 패드 가지고 다니거나 또는 고속버스를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차를 타거나 이럴 때는 아예 패드를 차고 생활을 하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 있는데 이제 맨발 걷기를 시작을 하고 우리 박동정 회장님이 쓴 맨발의 기적이라는 책을 제가 탐독을 합니다. 탐독을 하면서 무엇인가 뇌를 팍 치면서 스치는 생각이 나도 맨발 걷기 하면 참 남사스러운 오줌 줄기가 잡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맨발 걷기를 아주 횟수를 처음에는 한 40분 정도 넘으면 이 정도는 하면 되겠지 그랬는데 그때부터 이제 1시간 이상씩을 늘려서 하루에 한 번 하던 것을 2번, 3번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인가 이제 더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비문증도 나섰다, 불문증도 나섰다, 무릎 통증도 나섰다, 비염도 나섰다. 그렇다면 내가 더 열심히 하면
요실금도 치료가 됩니다. 이런 확신을 갖게 돼요. 그래서 맨발 걷기를 막 하루에 4번, 5번 막 하면서 하죠. 미친 듯이. 뭐 겨울철 눈이 오나 뭐 비바람이 치나 눈보라가 치나 그냥 계속 이 맨발 걷기를 집중했는데 네, 선생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8개월 만에 이 요실금이 팍 집중돼요. 저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맨발 걷기는 신통방통하는 기적을 일으키다. 우리 시민 여러분께 적극 권장해야 됩니다. 땅에 보십시오. 돌, 잔가지, 나무 뿌리 이런 것들을 밟는다는 것이 발에 천연의 자극이 되는 거죠. 거기에 나의 체중, 얹혀서 발을 밟는다면 발바닥에 있는 수많은 반사구, 가능하게서는 침 놓는 자리라 하는 경혈들이 발바닥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발은 우리 전체 뼈의 25%가 발에 몰려 있습니다. 그만큼 작은 관절로 촘촘히 뼈가 이어짐으로써 우리 자그마한 발이 우리 전체 체중을 갖다가 딛고 일어서게 합니다.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우리 조상님들 말씀이죠. 발의 이런 자극을 통해서 지압 효과도 있지만 발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아치나 관절 이런 거의 자극을 통해서 또 정맥순환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아리, 근육, 이런 또 대퇴부 근육, 하체 순환, 심장에서 제일 먼 곳이 발 아닙니까? 거기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정맥순환에서는 발의 주위에 있는 근육들이 얼마나 더 강하게 압박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맥순환이 잘 되고 안 되고 그런 영향을 미칩니다. 맨발 걷기 하면은 뭐 각종 질병들이 낫느냐 단순히 맨발 걷기만 하는데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순환이 잘 되기 때문이다. 혈류순환이 안 되었던 곳에 혈류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압이론, 접지이론, 뭐 아치 또 발가락의 운동이론 이런 것들이 총괄적인 최종 목표점은 결국은 혈액순환이 잘 되냐 안 되냐 하는, 그래서 순환이 안 되는 곳에 순환이 잘 된다. 우리 순환톡톡 어떤 핵심 키포인트는 순환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를 통해서 순환에 가장 잘 되게 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맨발 걷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